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천 택계를 이어서 오늘은 천지 빗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천 택계는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서로 교류를 하고 상하가 사귀고 그래서 만물이 형통하고 이래서 모든 것이 잘 통하는 태, 형통하다 또는 통하다 이런 뜻으로 지천택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극필반의 원칙에 의해서 통하는 것이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천택계 다음에 천지빗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위에는 건깨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땅을 상징하는 공깨가 있습니다. 건깨의 자연은 하늘이 됩니다. 공깨의 자연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연을 합친 것이 천지빗계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천택계에 대해서 한 것은 태는 어떻게 했죠? 택계는 만물이 통하고 상하가 통하고 천지가 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통하다 할 때 만물이 통하는 거였습니다. 통하다. 자, 만물은 끝까지 가면 반드시 반전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택계가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빗계로 내려와가지고 빗계는 막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계는 통하는 것이고 빗계는 막히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는 천지 자연의 이치 또는 사물의 이치는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반전이 됩니다. 여름이 더위가 끝까지 가면은 추위로 시작되고 추위가 끝까지 가가지고 지극점에 이르면 또 더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 자연처럼 주역도 거기에 맞춰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택계가 통한 것이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빗계로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깨의 자연은 하늘이 됩니다. 그죠? 건깨의 자는 하늘이 되고 특징은 뭐가 됩니까? 강건함이 됩니다. 강건함 또는 지극히 성실함이 됩니다.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누가 될까요? 나라에서는 임금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되고 각종 기관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말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짐승으로서는 말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풀어나가면은 읽는 데 쉽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공깨가 있죠. 공깨의 자연은 땅이 되죠. 자, 공깨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갖다가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포용이라는 뜻을 씁니다. 자, 공깨는 또 어떤 뜻이 있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하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곤지 했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곤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에 심으면 무엇이든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결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물을 기른다 하는 기를 양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사람이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어머니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땅은 우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죠? 우리 몸에 대해서는 뭐에 해당돼? 배에 해당됩니다. 자, 근계, 공계의 간략한 특징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사라고 그럽니다. 주역 한 개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전체의 뜻을 계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왕이 쓴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비지비니니 분리군자 정하니 대왕소래니라. 비께는 인도가 아니니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비께는 인도가 아니니 군자가 정도를 고집함이 이롭지 않으니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비께 왜 인도가 아닌지, 자, 그다음에 군자의 정도가 왜 이롭지 않은지, 대소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그다음에 왕래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비께라는 것은요, 천지가 비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천지가 막혔다. 막혔다 또는 폐색하다 그렇게 많이 쓰죠. 기운이 폐색하다. 자, 인도라는 것은 천지가 사겨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졌을 때 인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비께는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습니다. 사귀지 않아가지고 만물이 아직도 생겨나지 않은 겁니다. 만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는 인도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늘과 땅 가운데서 생겨난 모든 만물을 인도로서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으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천지불교이 천지가 사귀지 않아 가지고 불비인도라. 비께는 인도가 아니라는 말은 인도는 천지 만물이 사겨 가지고 생겨났을 때 만물을 대표해서 인도라고 했는데 천지가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천지가 불교하여 사귀지 않아서 인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니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분리군자정을 보면은요, 군자의 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음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소인이 득세하는 때라서 군자의 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정도를 지킴이 이롭지 않다. 이거를 표현해 보면요, 군자 지도가 비께는 군자 지도가 막혀 있는 겁니다. 비색된 것입니다. 군자 지도가 막혀 있어서 행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정도를 고집하면은 이롭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군자는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군자는 어떻게 처신하죠? 군자는 때를 따릅니다. 군자는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때에 맞추어서 따라서 바꿉니다. 그래서 군자라면은 정도를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왕소래가 있는데 대소는 뭐를 갖고 표현했죠? 대소는
대소는 뭐로서 표현했을까요? 음양으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 번 나왔죠? 대소는 음양으로서 말을 한 거예요. 왕래는 뭘까요? 왕래는 때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군자가 나아갈 때다, 소인이 나갈 때다 하는 왕래라는 것은 뭐로서 얘기를 했어요? 때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때. 자, 한 번 더 볼까요? 비지비니니. 비께는 비지비니니 불리군자 정하니 대왕소련이라. 비께는 인도가 아니니. 인도가 막혔어요. 군자가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지 않으니. 군자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 때를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대왕소련이라. 큰 것이 가고 양이 가고 그죠? 양이 가고 작은 것이 오기 때문이다. 음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사를 보고 다음에 단사를 보겠습니다. 자, 단사는 길죠. 그죠? 그래서 두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 단할 비지 비니니. 단사는 개사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단할 비지 비니니 불리 군자 정이라. 대왕 소래면 즉시 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통냐며 상하 불교의 천지 무방야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단할 단전에 말하였다. 단에 말하였다. 비께는 인도가 아니니 군자가 정도를 지킴이 이롭지 않다 함은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은 천지가 사귀지 않아서 만물이 통하지 않으며 그죠? 천지가 사귀지 않아서 만물이 통하지 않으며 상하가 사귀지 않아 천하에 나라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풀이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비인도 설명을 했습니다. 분리군자까지 대왕소리 했죠. 천지불교. 천지가 사귀지 않아서 만물이 불통한다. 그죠? 만물이 불통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상하가 사귀지 않아서 뭐가 천지에 나라가 없다. 실제로 나라가 없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나라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없다는 것은 나라가 있지만 상하가 불통하여 자, 요거 나라가 없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상하. 상하가 사귀지 않아서 비록 나라가 있으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유 비록 나라가 있으나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나라가 없는 것과 같다. 상하가 사귀지 않아서 비록 나라가 있으나 실제로 같다 뭐뭐와 없는 것과 같다. 나라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무방. 나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있는데 상하가 사귀지 않아서 통하지 않아.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따로 놀고 아랫사람대로 따로 있어요. 상하가 사귀지 않아 가지고 통치 체제가 뭐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요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상자 상 또 하자하. 윗사람은 스스로 윗사람이고 통하지 않으니까 아래 사람은 스스로 그냥 아래 사람 저것만 하는 거예요. 서로 통해야지 나라가 다스려지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저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는 게 무지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행동은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서자서 아자. 책은 책대로고 자기 행동은 행동대로다. 이런 뜻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걸 표현해보면 어떻게 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탓으로 통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은 스스로 윗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아래 사람은 하고 아래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꼭 나라가 없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이더라. 그거를 표현하면은 비슷한 게 이게 있어요. 서자서 아자.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사서오경을 다 외웠는데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책은 책대로 내 행동은 내 행동대로 따르다 이런 뜻으로 쓰인 의미와 같습니다. 자, 기니까 한 번 더 뒷장을 보겠습니다. 내양이 외음하며 자 이제 천지비계의 개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체를 내양이 외음하며 그다음 내유이 외강하며 내 소인이 왜 군자하니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는 음이 있고 밖에는 양이 있으며 자 안에는 음이 있고 밖에는 양이 있으며 안은 유약하고 안은 요건 유약하고 밖은 강건하며 요 강건하며 건깨죠 그죠? 안에는 소인이 있고 음을 소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안에는 소인이 있고 밖에는 군자가 있으니 소인의 도가 아래 있는 것은 위로 자라니까 자라나고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사를. 자, 이거는 여러 번 남았죠. 내외는 뭐예요? 내외는 개체로서 설명을 한 것이고 여러 번 했어요. 내외는 뭐예요? 개체로서 설명한 것이고 내외는 개체로서 설명한 것이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음양은 뭐예요? 여러분 했죠? 음양은 뭘로서 설명한 거예요? 기로서 설명한 것이고 또 뭐가 나옵니까? 강류가 나오죠. 그죠? 강류는 뭘로 했어요? 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질이 생성됐어요. 그래서 강류는 질로서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나와서요. 한 번 더 하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강류는 질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남았네요. 그죠? 지난번 했던 거죠. 군자소인이 있습니다. 자, 군자소인은 어떤 부류냐? 소인은 뭘로서 설명한 거예요? 부류로서 어떤 분이에요? 군자냐 소인이냐 이런 유로서 부류로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자의 도가 소인의 도가 자라난 것은 만물의 이치는 아래에서 위로 자라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이 음이니까 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소인의 도가 자라고 군자의 도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음이 외양하며 내 유이 외강하며 내 소인이 왜 군자하니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야라. 안에는 음이 있고 밖에는 양이 있으며 안에는 유가 있고 음이고 밖에는 강이 있으며 양이며 안에는 소인이도 음을 소인으로 표현했어요. 주에게서는 안에는 소인이 있고 밖에는 군자가 있으니 안의 것이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소인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면서 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전을 마치고 여섯 효에 대한 전체적인 상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입니다. 이 육효에 대한 전체적인 상에 대한 설명. 이게 상이라고 그럽니다. 상이 크기 때문에 이걸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상. 그죠? 자, 상활 천지불교비니 군자 이하야.
금덕 피난하며 불가영이록이니라. 해석을 한번 하고 설명할까요? 상에 말하였다. 천지가 사귀지 않음이 비께이니 하늘은 하늘 기운 그대로 가만히 위에 있고 땅 기운은 땅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교류가 되지 않아요. 천지가 사귀지 않음이 비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덕을 거둬들여. 덕을 막 이렇게 덕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속으로 가만히 있어요. 표현하지 않고 덕을 거둬들여 어떻게 한다? 환난을 피하며. 그거 막 이렇게 능력 있고 덕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나아가면은요 해침을 당해요. 누구한테? 소인한테 해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덕을 거둬들여 환난을 피하며 녹봉으로서 그때 나아가면 안 돼요. 물러나 있어야 돼. 왜? 때를 따라야 하니까. 그죠? 녹봉으로서 영화를 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금덕. 덕을 어디 갔죠? 요 군자. 금덕하는 거 덕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덕을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나아가지 않아야 돼. 여기 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능력에 표현합니다. 능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봐가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합니까? 군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기미를 보아야 된다. 자, 군자가 움직일 때는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기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가 음이 소인이 올라올 때는 뒤로 물러나고 군자가 나아갈 때는 같이 나아갑니다. 혼자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자가 경기작, 군자는 기미를 보아 움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진태에 나아가고 물러나매. 군자는 진태에 어떻게 할까요? 숫이 반드시 때를 따른다. 그랬을 때 결과가 길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자는요. 길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길하게 되는 경우는 때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길하게 되는 근거는 수시하라. 제일 중요한 게 때를 따르는 겁니다. 길하다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길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복이 다 돌아가는 것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치는 것을 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길흉을 판가름하는 건 첫 번째가 뭘까요? 때를 따르는 겁니다. 때를 따르는 거. 그죠? 그래서 공자께서도 가장 중시했던 것이 바로 뭘까요? 시중입니다. 때에 맞춘다. 항상 상하게 맞춘다.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때에 맞췄을 때 우리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약속할 때도 우리가 때에 맞춰서 가야지 너무 늦게 가거나 너무 일찍 가는 것은 너무 일찍 가면 시간 낭비요. 너무 늦게 가면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를 중요해야 되는 것을 공자는 늘 강조를 했죠. 자,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활 천지 불교빈이 군자 이하야 금덕 피난하야 불가영이 이록이니라. 때가 나가지 말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지가 사귀지 않음이 비께이니. 이 비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천지가 사귀지 않음이 비께이니. 군자가 이 이치 이 상황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현하지 않고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걷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들이고 녹봉으로서 월급 받으면서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6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